안녕하세요. 네, 다원교육에서 사탐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강사 박현수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좀 늦게 이제 보인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지 받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이제 분석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근데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간고사를 너무 늦게 봐가지고요. 그쵸? 추석 연휴가 이제 낑겨 있어가지고. 기말고사 수업 대비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어머님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뭐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제 일요일 아침 9시에 통합사회가 시작이 되고요. 또 그 더 붙여가지고 11시에 이제 또 한국사 수업이 시작돼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개강이 된다라고 이제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 그럼 먼저 자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보면은 네. 뭐 그동안에 올해 1년 동안 1학기 때 중간 기말고사 때랑 뭐 크게 다른 지점은 없었습니다. 크게 다른 지점은 없었는데 내용 요소가 통합사회 1보다는 통합사회 2가 어렵다 보니까 학습 부담은 조금 더 됐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추석 연휴 기간이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나름 다 이제 잘 준비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통합사회는 처음으로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단답형 문항이 안 나오다가 뭐 단답형 문항이 2개가 추가됐고요. 객관식 문항은 이제 36개. 근데 단답형 두 문항은요, 그냥 기회비용 계산하는 문제, 경제 파트 계산하는 문제, 굉장히 객관식보다 심플하게 냈어요. 뭐 그냥 점수 이제 비중도 낮았고 좀 이제 맞춰라 해서 이제 내는 문제였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객관식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뭐 항상 그렇지만은 토탈 38문항입니다. 50분에 38문항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언제나 그랬듯이 보인고등학교는 이제 타임 어택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뭐 직보 때도 그렇고 평소 때도 고난이도 문항을 많이 풀어내기는 했는데요. 고난이도 문항 이제 풀면서 뭐 수업 시간에는 항상 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풀기는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만나면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도망가라. 그냥 그걸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가 이제 곳곳에 숨어 있으니 쉬운 문제부터 풀고 시간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고난이도 문항은 이제 나중에 풀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시험을 보신 학생들은 다 느꼈겠지만 언제나 그렇습니다. 문제 곳곳에 함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러니하지만은요 이게 문제를 빠르게 풀면서도 또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빠르게 읽고 대충 읽지 말고 좀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푸실 필요가 있었었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토탈 38문항을 살펴봤었을 때 한 요 정도 문항들 3번, 4번, 6번, 뭐 8번, 13번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 요 정도 문항들이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가 들어왔어요. 2학기 때 이제 경제 파트가 들어와가지고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문제가 총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단답형 1번, 2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그냥 굉장히 무난했고요. 객관식도 2문제 정도만 조금 시간이 걸렸지. 근데 저희가 수업 때 학교에서 이제 제공됐던 유인물 수능 특강 프린트가 이제 제공이 됐었는데 저희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는 그냥 6년치 관련 단원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 수능 특강 모든 문제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확인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2학기 때 아니 2학기 중간이 그랬고 이제 기말고사 때는 계산 문제가 더 이제 짜증나는 게 나와요. 이제 비교 우위 뭐 절대 우위 특히 이제 비교 우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덧붙여서 또 분명히 수능 특강에 있는 경제 파트 내용을 덧붙여서 이제 수업을 하실 것 같으니 그것도 이제 차차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는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뭐 출제 패턴도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객관식 25문항에 뭐 단답형 5문항이었고 자, 항상 그랬지만 이제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뭐 구석구석 사료라던가 뭐 이제 탐구 자료라던가 특히 이번에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도를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었고 그거 대비는 뭐 직보도 그렇고 평소 때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뭐 이제 다 잘 맞췄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항상 보인고의 뭐 시그니처 문제죠. 원래는 뭐 보통 다른 학교들은 한두 문제만 내지만 보인고는 이번에도 역시나 4-5문제 이상 출제를 했다. 뭐 연표 주고선 사이시기 문제라던가 순서 배열을 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긴 했으나 그러면 이제 등급을 가릴 수 있는 문제들은 뭐 11번, 12번, 13번, 뭐 21번, 22번 요 정도 문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통합사회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합사회 이제 3번, 4번 이제 윤리 문항이에요. 윤리 문항인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과서 외의
별도 필기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것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필기를 했어요 하고 이제 제가 보내줬던 자료를 기반으로. 근데 이게 다 내용들이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 이제 그대로 지금은 개정된 거고, 개정되기 전 지금 2학년 3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생활과 윤리 과목의 내용들을 그대로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이 문제 말고도 뒤에서도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외의 자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학생들하고 따로 수업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다시 앞으로 가면은 네, 이 그림 그대로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했었었고요. 이거 제가 워낙에 강조해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그냥 딱 바로 답 4번 틀렸구나라고 이제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다의 절제가 들어갈 텐데, 절제 같은 경우는요, 모든 계층에서 다 요구되는 덕목이다라고 무수히 많이 강조했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몰라도 답은 쉽게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랑 관련된 문학도 원래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건 설명을 안 하시긴 했었는데 출제를 했어요. 보니까 원래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를 따르고 뭐 교정적 정의는 이제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거 뭐 여지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번 선지에 그런 내용들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적 정의가 산술적 비례라는 얘기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조금 더 세게 이제 수업 시간 이제 다뤘었죠. 수업 시간 이제 좀 다뤘어가지고 여기 이제 내용 나와 있죠. 보면은요,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 다 자료 제시됐었고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자, 세 번째로 특이 지점, 이것도 근데 제가 이제 기출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 학생들한테 충분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본 수업에서도, 그 다음에 또 총정리 수업에서도, 마지막 직부에서도, 너네 특히 이제 뭐 총정리 수업에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헌법 조항들 실려있는 기본권에 대한 몇 조 몇 항인지 정확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좀 치사하지만 그게 몇 조 몇 항이 틀렸고 맞았는지 그걸로 출제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엄청 했었었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르게 헌법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이제 내용이랑 걸려 있는지 그거를 출제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암기했으면 됐던 겁니다. 이거 뭐 무수히 많이 이제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 또 경제 파트에서도 요거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필기를 했어요. 필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이제 조금씩 나갔던 것 같아요. 프린트로.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이제 제시됐던 자료인데, 학생들한테 나갔던 자료인데 요거 뭐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됐던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요 부분이요. 아마 요것도 윤리 파트에서 원래는 이제 통합사회에도 들어있어요. 룰스랑 노직의 이제 분배적 정의랑 관련된 내용인데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원래 이제 교과서 상에서는요. 선생님께서 이제 윤리 파트를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이게 고3 수준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필기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고3 수준에 맞게 별도 기본 교재 말고 또 별도 자료 나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요.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저랑 수업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쉽게 맞췄을 거고요. 이 부분도 엄청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24번 문항도요. 뭐 노직이 원래 이제 역사적이고 비정형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으니 나머지 애들은 그 반대로 가면 되겠죠. 너는 정형화되고 비역사적인 이론을 가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이거 이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보면은 네, 여기 보면 뭐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 여기 봤었을 때 이제 뭐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건데, 여기 이제 노직은 비정형적 원리를 간다. 그다음에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근데 반대로 이제 비판을 당하는 사람은 정형적이고 비역사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통합사회 직보를 하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한국사 직보를 했는데, 한 친구가 시험지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수능 스타트 147쪽에 부교재잖아요. 여러분 이제 부교재인데 그 147쪽 문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대로 따왔는데 원래 문제는 여기 이제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지만 이제 원래 거기 수능 스타트에 실려 있는 문제는 옳은 걸 찾는 거였어요. 옳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다 반대로 구성을 해놨어요. 다 반대로 구성을 해놨는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요. 답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가나 다 자료가 뭐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아시아인데 원래 교재에는 이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거 출제 오류 같아요. 아마 그 친구도 가지고 와서 이거 이의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이제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거 화살표가 반대로 되면은 문제가 지금 이 출제된 거대로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거 완전 오류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 화살표가 서로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출제하시다가 잘못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재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전부 다 맞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출제 오류가 났습니다. 여기요 화살표 방향.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 한국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순서대로 나올 것이다. 사이시기 연표 문제 물어볼 것이다. 독립군 문제, 독립전쟁 벌이는 과정들 쭉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 들어서면서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를 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이제 이 두 가지 부대,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즉 이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딱 주고 나서 그 사이시기 물어보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뭐 답은 아마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까다로웠죠. 요게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이게 틀린 거 찾는 건데 이게 2번이 틀린 이유가 이게 기억 봉오동 전투가 아니라 청산리 대첩이었으면 맞았겠죠. 그쵸? 그래서 김좌진 장군의 이제 북로군 정서 같은 경우는 봉오동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청산리 대첩 그 이후부터 쭉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까다롭지 않았느냐. 네, 답은 이제 틀린 게 2번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학교 기출에서도 무수히 많이 이제 풀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평소 때도 엄청 강조했고 수업 때도 제가 교과서 확인하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여기저기 적용시켰던 건데 분명히 100% 지도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1910년대에 각각의 어떤 단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학교들이 있었고 어떤 마을이 형성돼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 다 지역별로 물어볼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답은 그냥 1번에 싱겁게 바로 걸렸었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이제 다 이제 뭐 오답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거는 뭐 어느 정도로 강조했었냐면 수업 시간에도 이 화면을 띄우고 했어요. 이 화면을. 제 이제 교과서 빈칸 자료 나가는 건데 보면 뭐 지도는 뭐 예상했듯이 그대로 나갔고 이렇게 지도별로 이제 각 지역에다가 어떤 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학교들이 있었고 어떤 뭐 전쟁들이 있었는지까지 그런 것들이 다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이거 많이 활용했었으면 아주 쉽게 이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사이시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60만세 운동이랑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건데 이거는 요 자료 그대로 이거 기출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자료 기출이 아니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사료 그대로 상봉고등학교 시험지를 제가 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봉고등학교 사료랑 그대로 나왔고 문제 형태도 똑같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지만은 익숙했었기 때문에 아마 잘 잡아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사이시기 문제죠. 그치? 역시나 이제 뭐 사이시기 문제고, 아니, 그것 대한 내용들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출제 패턴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도 꼼꼼히 공부했으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냥 이제 평소랑 다르게 그냥 중학교 때 습관으로 이제 한국사 만만하지 않아 뭐 벼락치기 하면 되지 않아 했었으면은 조금 당황했을 수 있었던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마지막 문제도 이제 21번, 22번 역시 이건 좀 끝부분이었어요. 시험 범위 끝부분 이제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김원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민족운동이 통합되어 나가는지 그걸 물어봤던 문제였었는데 뭐 제 기본구제 이거 면밀히 다 이제 정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만 이제 또 잘 정리해서 들어갔었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이렇게 내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딱 이제 직보할 때 이건 이제 나가는 순간 좋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현대사는 지금 앞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연표가 굉장히 촘촘하게 제시가 될 겁니다. 뭐 이제 기말고사는 현대사예요. 그러면 현대사도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자료로 연표가 나가긴 할 건데 이 연표대로 조금 따로따로 정리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표 또 별도로 제시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중요했던 얘기들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떨 거냐? 그러면은요 기말고사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봤었을 때 보잉고하고 학생들 수준이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난이도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는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이제 굉장히 이거는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앞에 내용이 더 중요했었으니까. 그러면은 제 1단계, 2단계, 3단계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기본 개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할 때 이렇게 다시 이제 빈칸 뚫은 부분들 같이 정리하면서 역시나 이제 탄탄하게 개념을 채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제공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 파트도 그렇고 윤리 파트도 그렇고 이게 교과서 외의 내용들을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교과서 외의 내용들을 수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 제가 이제 고3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갖고서는 추가적으로 더 이제 자료 나가고 수업도 더 할 거예요. 이 1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학교 자료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1단계에서 분명히 이제 기본 개념도 정리하고 또 심화적인 내용도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추가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별도로 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2단계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인 학교 교과서를 총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아마 비교 우위 문제 어렵게 낼 거예요. 경제 파트 문제. 경제 파트 좀 심화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 파트도 또 분명히 심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뭐 롤스의 시민불복종이라든가 뭐 갈충의 이제 요한 갈충의 평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고3 생활과 윤리에서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킬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깊이 있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더 걱정되는 거는 그겁니다. 통합사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하는데 그럼 중간고사 보고 난 나머지 범위들을 시험 범위로 책정해서 진도를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쭉쭉쭉쭉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험 보기 한 2, 3주 전쯤에 선생님 시험 범위가 누적입니다. 1학기 때 봤던 것도 다 다시 중간고사 때 봤던 것도 다 다시 들어간대요. 이런 그래가지고 저도 부랴부랴 다시 또 자료 더 만들고 막 다시 또 추가적으로 수업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또 있어요. 왜냐면은 지리 파트가 통합사회 2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중간고사 때 출제했던 부분들이 다시 누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선생님들도 또 발맞춰가지고 또 누적을 시킬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를 거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1학기 기말 때랑 마찬가지로 2학기 기말 때도 혹시 누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요 이제 뭐 직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그 밖에 추가 자료들 다시 한번 나가는 부분. 이제 통합사회는 수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재에 있는 뭐 기본 개념 확인하고 OX 확인하는 그런 이제 교재 자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에 있는 이제 이 문제 평가원에서 수능 예비 문항 이제 제시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교재에 다 실어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주 수업 시간에 나가는 교과서 빈칸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앞에 거 샘플이긴 한데 제가 시험을 치르면서 점점점 느꼈던 거는 훨씬 디테일하게 구멍을 뚫어놔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치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치르고 2학기 중간 치르면서 빈칸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막 이런 자료들도 막 다 뚫어놓고 있습니다. 막 이상한 자료에서도 가끔씩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이제 이게 좀 유효했어요. 특히 롤스노직 3학년 평가원 문제들 학생들한테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해설도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이번에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학년 평가원 문제들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한국사는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기본 교재에서 이렇게 빈칸이 뚫어서 같이 정리하면서 나갈 겁니다. 이것도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죠. 1단계는 그래서 기본 교재 이제 풀이해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교과서 빈칸 자료도 이렇게 뚫어서 나갈 겁니다. 아까 이제 예시로도 나갔었죠. 뭐 지도 제시되고서는 뭐 내용들 이제 블랭크 처리했었던 부분들이요. 자료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OX 문항 확인할 수 있게 OX 문항도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총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총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같은 경우는요. 자, 기본 개념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 5주차는 이제 다시 한번 총정리 수업을 할 거고 마지막 이제 직보는 이제 시험 날짜가 안 나왔으니까 직전 보충 일자는 이제 곧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주차 때는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할 거고요. 4주차, 5주차 때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총정리가 진행될 거고 직전 보충이 진행될 건데 한국사는 무난하게 쭉 현대사 파트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현대사 전범위가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기준으로 2단원, 3단원이 이제 전범위 이제 출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통사죠. 문제는 통사가 이게 제가 일단은 통합사회 2에서 중간고사 때 안 봤던 단원들을 이제 넣어놓긴 한 거예요. 뭐 시민참여라던가 인권문제라던가 사회불평등 현상. 특히 시민참여 인권문제 사회불평등 현상 고3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에서 굉장히 빡세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마 거기 분명히 추가적으로 수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 그때그때 발 맞춰서 3학년 내용들을 추가 자료 제공해주고 또 3학년 내용들 수업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부분들은 뭐 애들이 재밌어하는 뭐 주식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국제분업과 무역. 여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또 한 네다섯 문제 이상 계산하는 문제 이제 제시가 될 거예요. 또 별도 프린트 나갈 거고 비교 우위 이제 구하는 문제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세계화라던가 국제평화 남북분단은 조금 평이한 주제인데 국제평화에서 좀 주목할 만한 학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 갈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마 이제 제가 좀 심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본 내용 정리, 심화 내용 정리 1, 2, 3주차 때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4, 5주차 때 총정리로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보충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인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맞춰서 기말고사 이제 수업이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일정상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일요일 날 개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뭐 저한테나 아니면은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다음교육 사탐 강사 박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